자, 태양이 밑에 있고요. 그리고 하늘색 동그라미는 지구를 나타내는데요. 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이 있죠. 바로 달입니다. 달은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좀 크게 나타내는데요. 자,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면 음력으로 한 달이 지나는 건데요. 자, 그런데 학생들에게 음력 날짜를 확인해 보기는 하지만 이 음력의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요. 그냥 이 달의 모양 변화가 약 30일마다 반복된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력 한 달 동안의 달의 모양 변화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햇빛이 우리가 보기에 아래에서 위로 비추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햇빛을 등지고 있는 곳은 빛을 받지 못할 테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구 관측자가 필요한데요. 지구 관측자를 중심으로 달의 모양 변화를 살펴봐야 하니까요. 자, 그 관측자 역할을 할 인형을 우리 둘째에게 빌려왔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놀지 않는다라고 해서 빌려왔는데, 이 뽀로로가 지구 위에 관측자 역할을 하면서 이 각 위치에 있는 달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위치에 있는 달을 이 뽀로로가 바라봤을 때 과연 그 달이 어떤 모양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뽀로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달을 관찰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관측자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자, 이 부분은 햇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을 관찰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를 삭이라고 하죠. 음력으로 1일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달이 되려면 대략 7일 정도 지나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뽀로로가 이렇게 오른쪽 7일 정도 후에 달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지구에서 관측자가 이 달을 본다면 우리는 이 달의 오른쪽 부분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 이 모양의 달을 상현달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7일이 더 지난 뒤에 달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동그라미 모두를 볼 수 있죠. 자, 보름달인 거고요. 그리고 7일이 더 지난 뒤에 살펴보면 관측자 중심으로 왼쪽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하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7일이 지나면 삭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음력 한 달이 지나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간단하게 이제 4가지 상황에 대한 달의 모양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자, 2가지 모양만 추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여기 있는 이 삭을 지나서 음력 2, 3일 무렵에는요, 초승달이 뜨고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하현달을 지나서 삭에 오기 전에 대략 음력 27일쯤에는 금음달이 이와 같이 뜹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달 주기로 이제 여러 날 동안의 달의 모양 변화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여러 날 동안의 달의 위상, 그러니까 위치와 모양을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이 뽀로로의 그 오른손 왼손에 있는 방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방위, 오른쪽 왼쪽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는 동쪽이고 나머지 하나는 서쪽이에요. 어디가 동쪽일까요? 어디가 동쪽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뽀로로를 자전시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뽀로로는 지구 위에 있으니까 지구와 함께 자전하는 셈이죠. 어떻게 자전하느냐? 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뽀로로가 만약에 태양을 등지고 있다면 이때는 밤이겠죠. 이 밤이고 좀 더 회전하다가 이렇게 오다가 왼손 쪽에서 태양이 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뜨는 쪽은 동쪽이니까 이 뽀로로의 왼손은 바로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서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뽀로로가 바라보는 곳은 남쪽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뽀로로를 위치시켜 보면 뽀로로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아침 6시에 해가 뜬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해가 뜨는 시각을 대략 아침 6시라고 설정했을 때 360도를 이제 기준으로 24시간이니까 90도만큼 회전하면 6시간씩 이동하는 거죠. 6, 4, 24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해가 뜨는 것이고요. 그리고 6시간이 지나서 대략 낮 12시쯤 되면 해가 거의 남중하고요. 그리고 90도만큼 더 이동하게 되면 저녁 6시가 되면서 해는 서쪽으로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밤 12시가 되고, 그리고 6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새벽 6시가 되면서 하루가 지나고 해가 다시 이제 동쪽에서 뜨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뽀로로의 자전을 통해서 동쪽, 서쪽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 내용만 우리가 파악한다면 한 달 동안의 달의 모양과 위치를 관측하는 것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의 달의 모양과 위치를 관측하는데 보통은 저녁 7시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달을 관찰해요. 자, 그러면 그 저녁 7시의 위치에 이 뽀로로를 위치시키기만 하면 한 달 동안의 달의 위상 변화를 또는 관찰을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해가 서쪽에서 질 때 저녁 6시이죠. 자, 여기에서 1시간 뒤가 7시이니까 이 뽀로로는 90도의 대략 6분의 1 정도 각도만큼 회전을 하겠죠. 자, 회전한 이 각도, 이 위치에서 한 달 동안 달을 관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뽀로로가 볼 수 있는 시야를 보조선으로 그어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 이와 같이 이제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위를 확인해 보면 뽀로로가 이렇게 위치해 있었으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반대쪽이 동쪽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방위를 써볼게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위치만 파악하면 되는데요. 자, 한 달 동안 날마다 저녁 7시에 관찰을 하게 되면요. 초승달이 있어요. 이 초승달은 음력 2일에서 3일 무렵이 되는 거죠. 이 음력 2, 3일 무렵에 초승달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 초승달은 어느 쪽에 떠 있느냐? 바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조금만 지나면 서쪽으로 이 초승달이 지고 안 보이겠죠. 자, 그리고 상현달 같은 경우에는 정남쪽에서 살짝 서쪽으로 조금 가 있는 그 위치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서 이제 막 떠서 남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려는 그러한 상태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초승달은 서쪽, 상현달은 남쪽, 그리고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저녁 7시에 뽀로로의 관측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 하현달과 금음달은 관측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한 달 동안 해가 진 직후인 저녁 7시쯤에 동일한 위치에서 달의 모양을 관측해보면요. 음력 2, 3일 무렵에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현달은 남쪽,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고 또 하현달과 금음달은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날 동안의 달의 위치를 보니까 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마다 조금씩 옮겨가면서 그 모양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각 위치에 있는 이 달의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쯤 떠서 밤 12시에 남중하죠. 그러니까 12시 근처에 우리가 보름달 보러 가잖아요. 자, 이것을 뽀로로를 활용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자, 뽀로로가 자전을 하다가 서쪽에서 이제 해가 지는 무렵, 그러니까 6시쯤에 이제 보름달이 동쪽에서 이렇게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시간 뒤가 되어서 밤 12시가 되면 뽀로로가 남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시간 뒤가 되면 서쪽에서 보름달이 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각이 바로 이제 새벽 6시쯤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뽀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구 관측자를 중심으로 이제 동쪽, 서쪽 방위를 표시해서 회전시켜 가면서 각 달의 모양과 그리고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인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뽀로로가 되셔서 왼손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 이렇게 스스로 자전해 보시면서 내용 복습을 해 보시면 달의 위상 변화를 여러분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